이재명 대통령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에 저희 이곳 채널A 바로 인근, 바로 가까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다만 보수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종단 대표, 정치, 경제, 노동계 대표 등도 참석합니다. 국민 임명식에 개인의 어떤 유신상의 사유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축제 자리에 함께 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인 얘기, 축제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애들은 표현 강주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입니다. 여러 관심들이 좀 있어서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이게 국민 대표가 수여할 빛의 임명장, 이국정 교수, 이세돌 기사 여러 인물들이 참석하는데 특히 빛의 임명장, 네. 이게 뭔데 이렇게 여러 공을 들여서 이번 국민 임명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계엄을 넘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계엄에 대해서도 이 불법 내란에 대해서 심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좀 이 행사의 뜻을 기리게 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빛이라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LED판에 이제 전구를 넣고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이제 그 형상을 구현을 했고요. 거기에는 시민 80명, 그러니까 이 계엄 국면과 정부 태동에 있어서 상징성을 가지신 분들, 이를테면 이국정 의사나 아니면 그 계엄 국면에서 시민들이 국회로 또 여러 장소로 모여셨는데 장갑차를 막았던 부부 등이 각각이 이 나의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임명한다라는 그 취지, 그리고 본인이 왜 이 정부를 지지하는지를 각각의 언어로 구사한 그런 빛의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야심차게 현 정부가 준비하고 광복절 80주년과 함께 기리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야당에선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출마했던 지역구 인천 서구갑도 난리거든요. 네. 청라 신도시 쪽에 완전히 지하주차장까지 다 잠기고 큰 시장이 3개가 있는데 그중 2시장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너무너무 피해가 큰데 지난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행안부 장관 공석 만들어 놓고는 그래 놓고는 우리한테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자기들이 했던 모습만 되돌아봐도 지금 이 국민임명식 내일은 불꽃놀이도 하고 드론쇼도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예. 이럴 땐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취임식을 2번 하는 경우도 있나라고? 혹은 오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는 박상수 전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얘기는 지금 꽤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걸 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글쎄요,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취임식을 못했으니까 그때 예산 들었을 건데 이 국민 임명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폭우가 이렇게 내릴지 내일 예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알았겠느냐, 처음에 예정을 했을 때 그런 변명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엄 그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다음에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예상될 수 있었던 건데 이러한 와중에 이와 같은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간 행사를 치르는 게 과연 맞겠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행사를 치를 때 국민 임명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모여진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조기에 대선 치르고 그래서 대통령 뽑힌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 임명식이 있었는가? 없었잖아요. 전례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내일 비나 오지 말고 그냥 좋은 날씨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민 임명식을 취임식 성격의 행사를 2번 할 필요가 있냐, 비도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동학 의원님,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는 전직 대통령 2명,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참석이 어렵다. 고령의 영부인 김옥숙 여사와 이순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 특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광역단체장들도 광복절 특사에 반발해서 불참하겠다. 여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하고 있는 지적이나 일정 부분 저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 왜냐하면 국민적 비판도 분명하게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특별 사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명분을 건 것으로 보여요. 예.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불참할 명분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불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적대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질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뿅 하고 갑자기 서로를 사랑하게 될 리도 없잖아요.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시 국민들에게 이 임명장을 받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오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어떤 부정부패한 그런 일들도 벌어졌던 아주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국민들을 좀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비서관들을 통해서 이 야당 인사들을 딱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초대장을 주고 예의를 다 갖췄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참석하지 않으니까 야당을 맹렬히 비판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이 정치적 적대감을 없애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씩은 또 생각해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설득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취지로 얘기했다면 뭐 강유정 대변인 얘기는 축제 자리에 함께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뭐 다소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 불참 소식에 대해서요. 야권에서 이렇게 국민 임명식 불참하는 이유로 된 게 바로 광복절 특사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번에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화영 전 부지사 혹은 김용 전 부원장 오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피해자 김용은 무죄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김용 부원장은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공직자였습니다. 조국, 윤미향,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석방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사면을 빙자한 사법 쿠데타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이번 사면은 정치 사면이라고 야당을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은 제외됐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일제히 민주당 사람들이 김용 무죄 판결하라 38명,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하고 이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대법원 위에 민주당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법원 판결도 그냥 민주당이 결정 내리면 다 뒤집을 수 있고 석방할 수 있는 뭐 좀 있으면 아마 법을 바꾸겠죠. 대통령이 뭐 진행 중인 재판에 있는 사람도 사면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바꾸겠죠. 미국처럼. 뭐 그것도 아마 곧 한다고 할 겁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그 미국의 학자의 책을 보면 예. 가장 먼저 이 민주주의 파괴를 하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이 자신들의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 파괴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예. 저는 이 첫 번째 스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차마 변호사 출신들 이런 분들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람들을 다시 석방하라 무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죠. 이건 아마 민주주의를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차라리 대통령한테 사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뭐 재심한다든지 뭘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임기 끝나고 나면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왔고 우리 80년, 광복 80주년입니다. 쌓아왔던 기본적인 이 민주주의 시스템마저도 민주당이 붕괴할 수 있다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권한을 과연 가진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이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8.15 광복 80주년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광복의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예. 그런 할머니들의 이 돈을 횡령했던 사람을 그날 사면해 주면서 야당 보고 와서 박수 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그건 기본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당이 저게 참가해서 박수 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80명, 저거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줬던 그 당선증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런 걸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화면을 좀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까지 징역 5년 받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끝났습니다.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장유희 변호사님, 네. 야당 말을 빌리자면 이럴 거면 검찰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넘기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왜 나오는지 근본적인 의문, 이게 무슨 사면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로 본인의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만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죠. 가장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나는 일면식도 없다. 이재명이라는 공동 지금 피고인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공범 관계가 아니다. 공모를 하거나 뭔가 모의를 한 사실이 없다. 예. 본인은 이화영만 알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재명 세 글자를 지으면 수사가 여기까지 왔을 것인지 예. 물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는 일단 단죄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측근에게 행사할 이유가 있느냐는 야당의 반문과 비판 얘기까지. 일단 내일 결과적으로는 반쪽 임명식이 됐는데 내일 행사도 잘 지켜보고 야당의 목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5위였습니다.